전 시간에 현재 완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현재 완료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장, 그 네 문장 외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이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하고 미래 완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문을 보면서 이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 과거 완료에서는 이제 좀 암기를 해둬야 될 표현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진행형 6가지 있었죠. 근데 그 진행형은 그냥 한 번만 설명을 하면 나머지 6가지가 같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설명을 하면 시제는 다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런데 21페이지 보세요. 21페이지 보면 그 7번에 혼동하기 쉬운 불규칙 변화라고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자동사, 타동사, 뜻 같은 거 정확하게 암기한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고 동사 3단 변호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놔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 7번은 별도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22페이지, 23페이지에 그 동사의 과거형, 과거분사형 해서 이제 불규칙 변화표가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걸 꼭 암기를 해둬야 완료를 만들 때, PP 만들 때 철자 같은 거 이런 거 혼동이 안 생겨요. 앞으로 또 수동태 배울 때 BPP 할 때 과거분사를 써야 되는데, 이 불규칙 변화 몰라가지고 아주 쉬운 단어인데 그게 과거분사인지를 몰라버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문장 분석도 못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요 불규칙 변화는 반드시 이제 암기들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현재 완료의 이제 마지막 부분, 거기 이제 설명을 들으세요. 자,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현재 완료에서 아까 이제 중요하다고 한 것 중에 since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이 since라는 단어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고 할 테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들으세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할 테니까 나중에 또 그 책 끝날 무렵쯤에 다시 한번 또 나오면 그때 설명 한번 듣고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둬요. 이 since라는 단어는 부사로도 쓰이고요. since라는 단어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또 since라는 요 단어는 접속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리고 접속사일 때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자, 다시 since가 부사일 때는 뜻이 그 이래로, since가 전치사일 때는 뭐뭐 이래로, since가 접속사일 때는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치사와 같고 뭐뭐 이래로, 또 하나는 뭐뭐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철자가 똑같은 이 세 단어가 품사가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런 게 이제 다 기초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만약에 부사라면 단독으로 쓰여요. 뒤에 뭐가 와야 될 게 없어. 그런데 since가 전치사라면 뒤에는 명사가 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전치사구나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since가 접속사라면 뒤에 명사가 오는데 그 뒤에 다시 문장의 동사가 와요. 그러면 이게 동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는 주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since 뒤에 동사 형태가 보이면 주어 동사, 그러면 접속사구나. 명사만 나오면 전치사고 아무것도 없으면 부사구나. 이런 거 가지고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단어가 똑같더라도 여러 가지 품사가 나와도 제일 기본적인 걸 적용을 하면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since가 이 때문에란 뜻일 때, 접속사일 때 때문에란 뜻도 있는데 이 경우만 빼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시간과 관련된 의미잖아요. 거의 같은 뜻 또는 비슷한 뜻으로. 여기서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요 때문에란 뜻일 때만 빼고요. 특징을 하나 써놓으세요. 먼저 부사로 쓰였을 때는 그냥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전사로 쓰였을 때 뒤에 명사가 나왔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요 명사는 반드시 이래야 돼요. 과거를 뜻하는 명사. 그러니까 지나간 연도 같은 게 나와. 그러니까 좀 전통이 오래된 그런 어떤 그 회사라든가 어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간판에 이런 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30년 전통이다. 그래서 since 1960 이렇게 나가면 1960년에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과거를 뜻하는 명사예요. since가 접속사로 이 뜻일 때는 여기 동사 자리엔 과거 시제가 와야 된다.
이거 기억해둬요. 그 다음 since가 접속사일 때 since부터 끝까지는 부사절이에요. since가 전사일 때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묶여서 부사구가 되고 이건 단독으로 부사, 이건 부사, 이건 부사구, 이건 부사절. 그러면 부사는 아까 그 현재 시제 할 때도 특징 얘기했지만 부사의 성격을 갖는 것들은 없어져도 문장 성립이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있다면 문장에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에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올 거라고. 완전한 문장 다음에 바로 부사,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오겠죠. since가 이 뜻의 이런 성질들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제 이걸 외워야 돼요. since 뒤는 각각 이런 특징이 있죠. 이것 이래로, 이것 이래로 이렇게 됐죠. 요 이래로 지금까지 뭐 해왔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반드시 이게 와야 돼요.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외워둬야 돼.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since는 아까 표시해두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특징 때문이었고, 자, 이제 보세요. 그녀는 5년 전에 죽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뜻을 가진 표현이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4가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4문장이 만들어진 이유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본 다음에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를 해도 좋고 혹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암기해 놓으면 시험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세요. 제일 쉬운 문장이 이거예요. 그 여자는 5년 전에 죽었다니까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럼 과거 시제를 쓰면 돼. She died 5 years ago. 이렇게. 방금 전 시간에 ago라는 부사는 현재 완료랑 못 쓴다. 과거랑 쓴다. 했었죠? 그래서 이거예요. 자, 다음 문장. 같은 뜻인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she를 쓴 다음에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has been dead. 이렇게. 그래서 이 표현은 추가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has been, 현재 완료 시제를 썼죠? 그래서 뒤는 이렇게 써요. 전사 for를 쓰고 for 뒤에는 숫자 있는 기가 온다고 그랬죠? 5 years. She has been dead. She has been dead for 5 years. 이런 식으로. 다음에 세 번째, 5년을 기준으로 쓰기도 해요. 5 years를 주어로 써요. 그래서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을 기준으로 쓰게 되면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5년이 흘렀다 해서 pass라는 동사를 현재 완료로 써요. have passed.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5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뭐 한지 5년이 흘렀냐면 그 여자가 죽은 지. 그래서 뭐뭐 이래로 죽은 이래로 5년이 흘렀다. 바로 뭐뭐 이래로라는 since를 사용하는데 그녀가 죽었다라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속사 since를 쓰는 거예요. since를 쓴 다음에 she died.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문장은 지금 설명 끝낼 거예요. 보세요. since 뒤를 봤더니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러면 정확하게 접속사.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ince 뒤에는 이렇게 과거 시제. 여기 보세요. since가 접속사로 있으실 때는 과거 시제. 그리고 주절에는 현재 완료다. 해서 봐요. since 뒤에는 과거 시제.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이 중요도를 모를 수 있지만 5 years가 주어로 나왔죠. 근데 뒤에 pass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5년이 흘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뜻하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니까 시간의 흐름을 뜻할 때는 복수 취급. 근데 이제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어. 복수니까 복수 취급했겠지 할 수 있는데 일단 적어두면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때는 복수 취급이다. 해서 has를 쓰면 틀리고 have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특징을 얘기를 해줬어요. 5 years have passed since she died. 그녀는 5년 전에 죽었다. 자, 이제 마지막 비인칭 주어 it을 써요. 이게 비인칭 주어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뜻 없고요. 5년째다. It is 5 years. 근데 뭐 한지 5년째냐면 그녀가 죽은 지.
그래서 그 여자가 죽었다가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주어 동사 문장에 와야 되니까 접속사 since를 다시 써요.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이 since she died. 근데 이 문장이 또 예외적인 문장이야. 뭐냐면 우리 방금 전에 여기 강조하면서 since가 나오면 뭐뭐 이래로란 뜻일 때는 이건 때문에라는 뜻은 아니겠죠. 이것 때문에 이랬다? 이건 아니니까. 뭐뭐 이래로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온다 해서 왔어. 근데 방금 전에는 since가 있는 주절에서는 현재 완료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현재를 썼단 말이야. 예외이기 때문에 이걸 외우라 이 말이에요. It is 5 years since she died.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써도 돼요. 우리 방금 배운 원칙대로 since 다음에 과거 왔죠? 그래서 바로 이 주절을 이렇게 써도 맞아. 현재 완료로. has been. 그래서 이건 원칙적이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치고 예외적인 바로 이걸 중심으로 외우라 이 말이에요. It is 5 years since she died. 그러면 첫 문장은 제일 간단한 문장이라 설명했고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도 필요한 부분은 설명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문장, 요 두 번째 문장만 요 노랗게 해놓은 여기 설명을 이제 추가로 들으면 되는데 그것 말고 이것도 써놓고 외우세요. For 5 years를 5년 동안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도 돼요. These 5 years 이렇게 바꿔서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러한 5년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 표현이 나오면 해석 이렇게 하세요. 5년 동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문장은 다 됐는데 여기 두 번째 문장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오니까 여기다 현재 완료 쓴다까지는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요 단어가 뭐고 여기 비동사를 쓴 이유가 뭐고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를 보세요. 먼저 단어 정리부터 해요. die가 있고 kill이 있고 dead가 있고 death가 있는데 처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려 버리면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단어를 잘 씹어요. 단어 뜻이에요. die는 죽다, kill은 죽이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자동사, 타동사 구분할 때 바로 이런 것들 했단 말이에요. die, 자동사예요. 주어만 있으면 돼. kill, 주어는 누구를 죽였다. 아군이 적군을 죽였다. 그럼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kill, 이런 단어는 타동사예요. 그런데 dead, 이거 뭐냐면 이거예요. 죽은 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death, 죽음, 사망이라는 뜻의 명사.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dead예요. 그러면 죽은이라는 형용사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해요. 영어 우리말로 죽다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die를 바로 쓰거나 die 바로 쓰거나 dead라는 형용사를 쓴 다음에 앞에 비동사를 써. 그러면 죽은이라는 형용사에다가 비동사를 붙이면 죽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죽다를 영어로 써봐라. 그러면 die 또는 be dead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시작해요. die와 be dead는 뜻이 달라요. 우리말로는 같아 보이는데 뜻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die는 동작이에요. 죽는 동작. be dead는 이미 죽었고 그 이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 be dead는 상태예요. 그러면 동작 상태 이런 말이 나오면 처음엔 좀 느낌이 와닿지가 않아서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she died in 1980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동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문장과 she was dead in 1980 똑같이 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건 동작이고 이건 상태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줬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윗문장은 그 여자는 1980년에 죽었다. 1980년도가 사망한 연도예요. 이 해에 죽은 거야. 근데 아래 문장은 1980년에는 이미 죽은 상태였단 소리예요. 그러면 죽은 건 언제냐면
1979년 포함해서 그 이전에 죽은 거야. 1979년 이전에 죽었고, 그 이전에 죽었고, 80년도에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위에 거는 1980년에 죽은 거. 아래 거는 79년 이전에 죽은 거. 80년에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동태 가서도 비슷한 게 한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들어요. 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해요.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die가 동작이라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현재 완료로 썼어. She has died. 해놓고 뒤에 for 5 years를 붙였다고 해봐요. for 5 years. 그러면 이렇게 써도 맞는 거 아니냐. die가 동작이니까 동작은 계속될 수도 있는 거니까 동작을 has died 현재 완료로 쓰고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 이래도 되지 않냐. 잘 생각해봐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5년 전에 죽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시간이 5년이 흘렀어. 그래서 이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완료를 쓴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die가 동작인데 죽는 동작. 5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는 동작이 5년 동안 계속된다. 말이 되나 생각을 해보라고요. 죽는 동작이 5년 동안 계속된다. 그러려면 5년 전에 죽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또 죽어야 돼. 살아나서 또 죽고. 이걸 5년 내내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된다고. 그래서 이 표현은 완벽하게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면 죽는 동작이라는 건 한 번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5년 전에 죽었다.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5년 전에 죽었다. 동작. 죽는 동작은 한 번이면 끝인 거지 살아나서 또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 전에 죽었다. 과거의 사실을 나타낸 거야. 근데 아래 건 뭐냐? be dead가 상태라고 그랬죠? 죽었으면 그 이후로 뭐가 지속이 되는 거냐면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가 5년 동안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동작이 5년 동안 계속될 수는 없고 상태가 5년 동안 지속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비동사를 현재 완료로 써서 She has been dead for 5 years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be dead의 비동사를 현재 완료로.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거예요. 상태의 계속. 동작의 계속이 될 수 없고 상태의 계속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5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보고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시험 문제를 맞추려면 요 5문장만 정확하게 외워버리면 관련된 시험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고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꼭 암기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현재 완료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넘겨요. 이제 20페이지. 과거 완료라고 그래서 다른 설명은 다 했거든요. 근데 과거 완료에는 현재 완료나 미래 완료에는 없는 용법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 대과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예문으로 한번 보세요. 밑에 예문을 보면 예문의 5번째 줄을 보세요. 글씨가 이제 좀 적은데 그 5번째 줄. My mother sent me a coat. 거기까지요. 어머니는 나에게 코트를 보내셨다. 어머니는 나에게 외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앞쪽에 sent가 밑줄 쳐져 있죠. send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코트를 보내주신 거야. 근데 어떤 코트냐면 that부터 끝까지를 괄호를 쳐봐요. 나중에 배워야겠지만 여기 대시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래서 that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코트를 수식을 해요. 그러면 외투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외투냐면 어머니가 서울에서 산 외투를 나에게 보냈다.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코트를 보낸 게 거기 sent라고 적혀 있으니까 send의 과거형,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코트를 보낸 건 과거야. 근데 어떤 코트였냐면 어머니가 산 코트, 서울에서. 그러면 어머니가 산 건 언제냐면 보낸 걸 기준으로 그 전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을 대과거라고 그랬잖아. 대과거를 영어로 쓰려면 과거 완료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뒤에 had bought라고 쓴 거예요.
여기 had bought가 바로 과거 완료의 대과거 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아랫줄에 보면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문장인데 이것도 최근의 기출이거든요. 그 아래 두 문장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아래 문장에 방금 문장이랑 똑같아요. I sold the bicycle that부터 끝까지 괄호 쳐요. 여기 that은 관계대명사. 그래서 that절이 bicycle을 수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윗 문장이랑 똑같이 이해하면 되는데 똑같은 문장인데 왜 아래는 시제가 똑같이 돼 있냐? 과거. 그건 저 아래 equal 표시되어 있는 문장 쭉 보세요. I bought a bicycle but 때문에 그래요. but 밑줄 쳐요. 등위접속사기 때문에 등위접속사는 시간 순서대로 차례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일어난 일을 쓸 때 과거로 쓰면 나중에 일어난 일도 그냥 과거로 쓰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이제 차이점이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좀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 완료까지도 설명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과거 완료에서는 좀 조심할 게 있으니까 여기를 잠깐 보세요. 책에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먼저 한번 좀 보고 들어가야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걸 좀 외워 놓으세요. 거기 3가지가 적혀 있는데 칠판에 적기는 2가지만 설명할 테니까 이렇게 Not A before B 이런 걸 이제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외웠다 싶어도 금방 책 덮으면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한다고. 뜻부터 정확하게 외우세요. Not A before B, not A when B. 뜻은 A도 채하지 못해. B 하다. 자, 이렇게 수거거든요. 나중에 접속사 가서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여기서 왜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과거 완료를 하는데 이 표현을 왜 외우냐? 왜 그러냐면 요 A 자리에 과거 완료 시제를 주로 써요. 그래서 적어준 거야. 그리고 B 자리에는 과거 시제가 주로 오고.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외워두라고 거기에 정리된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 번 반복될 거예요. No sooner A than B. 이렇게 그대로 외우세요. No sooner A than B. 다음 동의어예요. No sooner 자리에 hardly나 scarcely로 바꿔 쓸 수 있어요. No sooner 자리에. 근데 no sooner의 이 sooner 이건 비교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것 때문에 뒤에 than이 온 건데 no sooner 자리에 뜻은 같지만 no sooner 자리에 hardly나 scarcely를 썼죠. 그러면 뒤에는 than을 못 써요. 비교급 때문에 than을 쓴 거니까. 그래서 hardly랑 scarcely를 바꾸면 than 대신엔 이걸로 바꿔. before나 when.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암기의 순서가 있어요. 위에 거부터 외우세요. 그래서 위에 걸 외우고 동의어를 외우지 말고 위에 걸 외우고 바로 뜻을 외워. 그래서 그거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외우면 돼. 그래서 no sooner A than B. 뜻은 A 하자마자 B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도 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냐? 왜 그러냐면 여기 A 있죠? A 자리에 과거 완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문도 중요하지만 시제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A 자리에 과거 완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과거 완료에서 한번 외워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B 자리에는 똑같이 과거 시제가 와요. 그래서 이 위에 거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뜻은 차이가 나지만 일단은 과거 완료를 쓰고 과거 시제 온다는 점에서 그래서 과거 완료에서 한번 암기하라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거 그냥 읽기로 해요. 맨 위에 2번의 과거 완료에서 3줄 내려오면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 해서 밑에 봐요. 희망동사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대표적인 게 희망하다, hope예요. 희망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to have pp를 쓰거나 희망동사의 과거 완료를 쓰고 to 동사 원형, 단순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쓰면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이에요. 과거에 뭐를 소망을 했었는데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럴 때 바로 그 오른쪽에 보면 희망동사의 과거 완료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과거 완료를 쓰기 때문에 한번 적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배울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해 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까지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 완료에 대한 설명은 안 했는데 예문 보세요. 그냥 설명으로 이해를 하세요. 예문을 보면 밑에서 7번째 줄. If I read the book 그 문장 있어요. If I read the book once more. if부터 more까지를 괄호를 쳐봐요. 요게 바로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once more 하는 뜻이 한 번 더란 뜻이고. 자, 해석이요. 내가 그 책을 한 번 더 읽으면, 그러면 아직은 안 읽었고 미래에 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책을 한 번 더 읽으면 I will have read it 3 times. 나는 그것을 3번 읽게 된다.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요. 여기가 현재, 여기가 과거, 여기가 미래인데 방금 그 내용을 잘 생각해봐요. 한 번 더 읽으면, 그게 미래잖아. 한 번 더 읽으면, 아직 안 읽었는데 미래의 어느 순간까지 한 번만 더 읽으면 3번 읽는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번 읽었나 생각해봐. 그리고 언제부터 읽었나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 책을 과거부터 읽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2번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읽으면 또 한 번 읽는 거니까 3번 읽는 기간은 과거부터 미래까지겠지. 이래서 주절에는 미래 완료를 써야 된다. 과거부터 미래의 어느 순간까지 3번. 이렇게. 자, 그래서 주절을 보세요. will have read. 미래 완료를 그래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종속절을 다시 봐요. 앞에 괄호친 거. 내가 그 책을 한 번 더 읽으면 언제 읽는 거냐면 미래에 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read를 밑줄 쳐놨죠. 현재 시제로 써놨죠. 이게 우리 아까 처음에 배웠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내용이 미래라 하더라도 미래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미래 대신에 현재 쓰라고 그랬죠. 거기 read라는 단어가 미래 대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미래 완료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또 여기 보세요. 이제 남아있는 게 진행형인데, 진행형은 이렇게 이제 같이 끝나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동사를 그 뜻을 기준으로, 뜻에 이걸 기준으로, 움직임, 행동, 움직임의 뜻이 들어있냐, 움직임의 뜻이 안 들어있냐에 따라서 동사를 2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동사의 뜻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움직임의 뜻이 들어있는 동사를 동작동사라고 그래요. 동작. 움직임이 안 들어있는 동사를 상태동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구분을 해놓으면 시험 볼 때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일단은 암기를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play라는 단어가 있고 know라는 단어가 있고 run이라는 단어가 있고 rain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뜻이 play, 대표적인 뜻이 놀다잖아요. know, 알다고, run, 달리다고, rain,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고. 하나만 더 들어요. have. 근데 have에는 뜻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뜻으로 가지고 있다란 뜻도 있고요. 먹다란 뜻도 있거든요. 먹다, 마시다란 뜻으로. 자, 그래서 이제 단어의 뜻을 이렇게 쭉 알았어. 그러면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요. 이 뜻에 움직임이 들어있으면 동작동사, 아니면 상태동사.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영어 단어를 보지 말고 우리 말만 보고 동작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동작 기준으로. 움직임이라는 게 동작이니까. 해봐요. 놀다. 동작이죠? 알다. 동작이 있을 수 없죠? 정신적인 개념이잖아요? 이런 걸 상태동사라고 해요. 달리다. 동작이죠?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 이것도 동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것도 있어. 그런데 이런 정도는 전혀 안 헷갈릴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마지막에 have,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상태예요.
그런데 단어는 똑같지만 먹다 란 뜻이라면 이건 동작이겠지. 그래서 뜻을 보면 동작과 상태가 구분이 돼요. 근데 이걸 뭐 하려고 구분을 하냐? 이제 잘 들으세요. 동작 동사는 뜻에 움직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작 동사는 진행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12시제가 다 가능해. 그런데 상태 동사, 바로 know, 알다, have가 가지고 있다는 뜻일 때 상태 동사는 단어의 뜻에 동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는 진행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뛰어놀고 있는 중이다, 달리고 있는 중이다,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다. 동작이 가능해야 진행이 가능한 거지 상태에는 움직임의 뜻이 없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진행형이 안 돼요. 그러면 영어에는 총 12시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태 동사는 진행형이 안 되니까 6개가 안 돼. 그래서 6시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토로 해놓고 넘어가면 단어가 나왔을 때 동작이냐 상태냐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면 또 그만큼 시간이 가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상태 동사의 일부를 충분히 뜻으로도 구별할 수 있지만 상태 동사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보자마자 아 이건 진행이 안 되겠구나 해서 바로 답 처리를 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이제 쓰는데 상태 동사를 어떻게 암기하냐? 이제 뜻으로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암기하냐면 우리말 뜻으로 외우세요. 영어로 바로 들어가면 잘 안 외워지니까 이런 게 상태 동사다 해서 외워요. 존재하다.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은 상태 동사다. 이런 식으로. 방금 have, 가지고 있다 있죠? 소유의 뜻을 가진 단어들도 상태 동사. 방금 알다, 인식하다, 인식, 인지, 이의 뜻을 갖는 동사들도 상태 동사. 그 다음에 지각, 사람의 감각 있죠? 지각 동사도 대부분 상태 동사. 사람의 감정, 감정 중에 이거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것도 상태 동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뜻으로 구별이 안 되는데 이제 각각의 뜻이라서 시험에 나왔던 몇몇을 별도로 암기해요. 자, 그래서 이 뜻을 가진 것들은 진행형이 안 된다 해서 이제 외우는데 이렇게 이제 큰 가닥을 잡아서 외우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지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추가하는 거예요. 존재하다 해서 두 단어를 외워요. 단어 공부하는 것처럼 비동사랑 exist. 소유하다 해서 이제 가지치기식으로 하라고요. have, possess. 어차피 이 단어들 여러분들 뜻 모르면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단어도 외우고 이 단어의 특징은 진행형이 안 된다 해서 이것도 외우고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own. 그 다음에 뜻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belong. 근데 belong은 특징이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외워요.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하다랑 약간 비슷한 개념에 포함하다 를 추가해서 이렇게 외워요. include, contain. 이 두 단어가 뜻이 포함하다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6단어를 여기서 암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인식, 알다, 인지하다거든요. know, perceive, recognize. 자, 이렇게 암기하고요. 지각동사, 1장에서 2형식 동사, 5형식 동사로 자주 쓴다는 지각동사. 그래서 또 단어 한번 쭉 체크해봐요. taste, smell, sound. 이제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점점 익숙해져야지. 그리고 이제 등등등 있을 거고 또 see, hear. 요 정도까지만. 자, 이제 뜻 처리해봐요. taste, 맛보다. smell, 냄새 맡다.
지각이란 건 사람의 감각을 뜻하는 거예요. 맛보다, 냄새 맡다, 사운드, 소리가 나다. 그 다음에 보다, 듣다. 다음, 감정,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거 보고 하세요. 뭐 like, love, hate, dislike 이런 거. 그리고 기타에 속하는 단어들도 교재에 적혀 있으니까 암기를 하는데 뭐 resemble, 닮다, 뭐 seem, 뭐뭐처럼 보이다, consist 이런 단어들은 진행이 안 된다. 해서 몇 단어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걸 정리해서 외우라고요. 그럼 이제 이런 단어들이 바로 뜻이 동작의 뜻이 아니라서 상태의 뜻이라서 진행이 안 된다. 해서 이제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책에 보니까 우리 책에 있는 거 말고 또 딴 것도 다른 책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뽑아가지고 또 다 외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책에 있는 정도만 완벽하게 외워놓으면 충분하다고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단어는 넓힐 필요는 없는데 이제 지금 여기를 들으세요. 여기에 이제 단서가 붙어요. 이래서 진행형이 안 되는데 시험에 바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단어 폭을 더 넓힐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시험에 나오지만 뜻이 바뀌거나 넓게 보면 이 말에 포함되는데 사람의 의지가 들어갈 경우 뜻에 의지가 들어갈 경우 의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론은 다시 뜻이 또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뜻이 바뀌거나 사람의 의지가 들어갈 때는 진행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요. have라는 단어는 아까 예를 잠깐 들었었다고요. 가지고 있다란 뜻일 때는 소유의 뜻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데 have가 먹다나 마시다란 뜻일 때 이때는 소유하다가 아니잖아. 그리고 먹다 마시다는 동작이 되잖아요. 여기에 have는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뜻이 바뀔 때.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잘 보세요. have a good time. 이게 뜻이 뭐냐면 즐겁게 지내다거든요. 그럼 여기서 have는 소유하다는 아니라고. have a good time이 즐겁게 지내다. 여기 have도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바뀌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기출이에요. 자, 또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다. 여기만 이제 잘하면 마무리되니까 보세요. 단어를 잘 비교해봐요. see가 보다고요. watch도 보다예요. 그리고 watch도 지각동사예요. hear는 듣다예요. 그런데 listen도 듣다예요. 그런데 차원이 좀 달라. 여기를 경계로. 그 다음에 watch하고 look at은 같은 거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 보세요. 그러면 see와 watch, hear와 listen은 어떤 차이가 있냐? watch나 look at이나 listen to라고도 우리가 주로 많이 하잖아요. TV를 보다는 어떤 걸 주로 쓰냐면 C를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 watch TV를 본다고. watch TV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watch나 look at이나 listen to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보는 게 watch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경계 근무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watch야. 정신 바짝 차려서 보는 거. listen to도 마찬가지. 최대한 귀를 기울여 듣는 게 listen이에요. 근데 이 위에 두 개는 사람의 의지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에 띄는 걸 고개 돌리다가 뭘 봤어. 그런 게 C예요. 가만히 있는데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들었어. 그게 hear라고. 그래서 이것들은 의지가 들어있는 동사고 요 두 단어는 사람의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무의지라고 한다고. 자, 결론은 watch와 look at과 listen은 지각동사지만 진행이 돼요. 근데 see와 hear는 진행이 안 돼. 자, 마지막. 근데 see에 이런 뜻일 때가 있어요. 구경하다. 해석을 해봤더니 hear가 청강하다. 이런 뜻일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 단어가 이 뜻일 때는 다시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넓게 보면 여기에 속해요.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니까 저걸 기본적인 걸 암기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오면 진행형 공부도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적혀 있냐면 18페이지. 18페이지에 쭉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정도다라고 보고 먼저 설명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해놓은 다음에 책은 다시 천천히 읽어가면서 짚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굳이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고 시험 문제 직접 출제되는 부분은 좀 드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예문은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문 속에 나오는 좀 어려운 수거라든가 단어 같은 것도 지금 우리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못했으면 하나하나 단어 정리해서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단어장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면 단어 수거 또는 뭐 독해 연습, 문법 이게 다 같이 병행이 되면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 자 나머지는 다 했는데 20페이지 보면 또 완료 진행형 시제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책에 있는 정도 읽어보면 충분히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핵심 정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2장의 시제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수업할 내용은 3장의 조동사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